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증 사전 청약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정부가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이사대책, 도심 공급 물량에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들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 청약률 그 결과 나온 거 보니까 핫해요, 굉장히. 예, 엄청난 인원이 몰렸었습니다. 20만 가구가 이제 몰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주택이 현 기사를 좀 보면 집값과열은 이제 공급 탓이냐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패닉바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재우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택 공급량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멸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착공, 준공, 멸실의 차이가 3만 가구 이상 차이가 나서 공급량이 뭐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가는데 한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재건축 조합 만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또 뭐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기간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사업장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주택의 공급량은 10년에서 20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단편적으로 이 기사는 공급과 멸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3, 4년 전서부터 진행되었던 것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착공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 보고요. 네. 그 전에서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착공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뭐 단편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주택 보급이 2008년 이후에 뭐 100%가 넘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 보급률에 대한 이제 산정 방식이 2008년에 적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2008년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 즉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의 여러 가구를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전월세를 주는 그런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건축법에서는. 근데 여기에도 주택수가 뭐 한 6세대에서 8세대, 9세대의 가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전에는 1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로 반영을 해서 주택 보급률의 주택수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적었었죠. 근데 2008년 이후에는 다가구 주택에 가구당 거주하는 그 한 가구를 주택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팽창했겠네요. 네네.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에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잠정 고객이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잠정 고객의 수죠. 이 수는 꽤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에 대한 숫자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러면 집값 폭등이 과연 언제부터인가? 과거를 한번 거슬러 가보죠, 한번. 네.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리만 사태 이후에 사실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좀 써야 됐었는데, 그게 2014년 12월에 주택법을 개정을 하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를 3년을 하겠다. 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수를 3채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는 이유는 조합원의 개인 분담률, 그러니까 조합원의 분담률이 많아서,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고 나서 자기의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플러스 자기 분담률을 따져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보다 작으면 안 하죠. 그렇죠. 네. 재산상의 손실인데. 예. 그런데 이제 강남 시장이 움직이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분담을 하더라도 거래되는 주택 가격이 시가 플러스 분담금보다 상회를 하게 되죠. 이제 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살아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허그에서 보증 심의를 받을 때
분양가 인하를 스스로 낮춰서 네. 빨리 하겠다. 이제 이때의 환경은요. 이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기타 36가지의 뭐 규제 정책을 쓰면서도 분양가를 규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2017년 뭐 이 기사를 보시면 정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이제 허그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분양가를 무조건 조합 마음대로 정할 거나 뭐 건설사나 개발사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그의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강화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분양가를 인하를 해서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장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강남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갔었지만 사실 광역시 뭐 이런 이제 시 위주의 분양 시장이 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뭐 사상 500조 돌파를 했다. 이때 이제 뭐 금리가 2.8%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이 뭐 20만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30가지가 넘는 규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시장에 어떤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가격에.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의 똑똑한 집안채, 뭐 그런 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규제 정책을 피고 그때 차라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규제 정책보다는 주택 가격이 덜 올라가지 않았었나. 네. 이제 되돌아보니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이제 3기 신도시를 앞당겨서 지금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몰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분양 현황을 보면 지금 17만 가구의 물량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그래서 2021년에 3만 200호 신혼 희망타운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몰린 게 3만 200호에서 20만이 몰렸으니까 17만의 이제 대기 물량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주택 보급에 대한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해서 이사 대책에 이제 관련된 민연주택 도심 복합 사업의 사전 청약을 앞당기겠다 시그널을 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의 이사 대책에 대한 네. 5천 회배 이상의 구도심의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공공에서 주관을 해서 끌고 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사업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라고 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도 어차피 이제 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공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이제 과정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지역에 사전 청약을 앞당겨서 하겠다. 네.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을 발표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공공택지 이제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 도입을 하게 되면 패닉바이 진정될까 이런 건데요. 당연히 이제 공급을 늘려가게 되면 진정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스토리를 보면 주택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의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쨌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죠. 네. 오세훈 시장 쪽의 정책도 보면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도심지 이제 공급 복합, 모아 상생,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와 이제 오버랩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규제 완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실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주택의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1인 가구의 수가 이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택에 보급을 할 때 그전에는 이제 1인 가구의 보급을 완룸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보통 주택정책이나 뭐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의 1인 가구가 2020년에서 2021년 대비 약 한 50만 정도 이상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네.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죠. 2030년이 되면 이제 96만 가구의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1인 가구의 주택의 평면 모듈이 과연 완룸으로 그냥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공공택지 이 민간 분양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혼부부들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주택수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평면들은 당연히 투룸 이상의
1.5룸 이상의 평면들을 여기다 보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1인 가구가 한 50만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주택의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중 사전 청약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같이 발벗고 나서고 있죠.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이사대책 도시 물량에 대한 도입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시그널들이 여러분께도 좋은 영향이 미쳐졌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